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일부에서 그 산케이 기사 무죄 판결 인터뷰 들으셨죠? 네.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우리가 외신 비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그 과잉 대응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반향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방송 내용을 인터넷과 SNS에 올리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특히 SNS에서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예.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의 토대인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 또 국가의 품격 이런 거에 대해서 새삼 생각해봤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관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준비한 음향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거는 태권도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청취자들 중에 이 태권도 관심 있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예. 아이들 도장에 보내는 부모들 또 군대에서 태권도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 계시죠. 그렇죠. 태권도 하면 뭐니 해도 단증 아니겠습니까? 김현정의 그 태권도 혹시 몇 단까지 있는지 아세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주변에 보면은 4단, 3단 이러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요. 태권도 9단까지 있더라고요. 9단까지요? 예. 한마디로 태권도 명인인 9단 거죠. 정도 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우스 재배처럼 속성으로 이 명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성으로 명인인 9단까지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과정 수련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권도 실력을 심사해서 단증을 주는 곳이 국기원인데요. 예. 이 국기원에서 특별 심사라는 걸 통해서 1년 안에 4개 단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해서 지금 태권도계가 아주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요. 특별 심사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네. 특별 심사. 그게 언제 어떤 이유로 도입이 된 겁니까? 올해 10월 23일이었습니다. 국기원에서 특별 심사 공고를 냈는데요. 예. 이 목적에 이렇게 됐습니다.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국기원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죠. 또 시도에서 추천은 받았더라도 반대파에 있다고 그래서 심사에 막 계속 떨어뜨려 가지고 심사를 아주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4, 5단 가지고 사범 자격증 가지고 해외에 이제 국위선양하고 유아 벌고 해서 국내에 돌아보니까 후배들이 막 단이 다 높고 하니까 쪽팔려서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구제하려고 이게 좀 방송상 적절치 않은 용어여서 제가 좀 순화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뭔가 창피한, 후배들 보기에 창피한 분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준다? 이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사기 진작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 무예인이요. 수련할 때 남에게 단증 보여주려고 수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태권도계가 납득을 못하는 대목입니다. 태권도는 보통 바로 윗단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수련 기간이 있거든요. 수련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승단 연한이다 이렇게 예. 부르는데요. 이 속성 승단을 막으려고 둔 장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4단에서 5단을 따기 위해서는 4년, 또 6단을 따기 위해서는 5년의 수련 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번 특별심사에서는 이 승단 연한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요. 예, 따라서 5단에서 9단 가는데 누구는 26년 걸리는데 누구는 1년 걸리니까 이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계가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승단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여기서 인천 남동구 태권도협회 이장섭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30여 년 동안 지역관을 했었는데 제자들한테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은 하지 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특심이라는 그런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단증이 너무 값어치 없는 단증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게다가 처음에는 이 월단 신청자에게 기부금을 받겠다고 해서 더욱 반대가 많았습니다. 기부금이요? 네, 돈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단증을 주기로 했었다고요? 네, 이게 국기원이 처음 제시한 이게 가격표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가령 5단이 9단으로 올라가는데 예.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네, 하지만 반발이 크자 늦게나마 기금 받는 것 역시 백지화했습니다. 기금 받는 건 그러니까 없던 일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심사 전형이 그렇게 해가지고 몇 명이나 모집을 했습니까? 모두 385명이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태권도계는
특정일을 염두에 두고 특별 심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초에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기부금도 무효로 했다라는 부분 들으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아닐 테고 왜 이렇게 부글부글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이 특별 심사라는 걸 진행하느냐.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국기원의 고위 인사들이 몇 명이 이제 지목이 됐는데요. 예. 그 대상자로 지난 2일 기자회견 때에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예. 이번 심사에 혹시 응하실 생각이 있으실 때 신청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우리 저 실무자와 이야기 한번 물어보시면 지금 그 대답한 분이 고위 인사예요. 태권도계에. 근데 대답을 잘 못하죠. 아. 그래서요. 제가 이분이 이야기한 실무자라는 분을 하고 다시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원장님이 여기에 응시를 이번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맞아요? 지금 뭐 부원장님이 접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원장님 결재도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원장님 결재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그럼 뭐 이거 신청을 하려고 하거나 하고 싶은 의도는 있는데 결재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내부인이 이런 걸 하게 되면 내부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데 공개는 안 하는 거. 이렇게 되면 밀실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 국기원은요. 애초에 특별심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요. 예. 결국에 이 원칙을 스스로 뒤집은 거죠. 태권도 바로 세우기 본부의 신성환 대표 주장 들어봅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이 특별심사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이번 특별심사 파문이 새누리당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건 왜입니까? 네, 지난 2일 태권도인 300여 명이요. 새누리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거든요. 바로 국기원 이사장이 홍문종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또 이 태권도 선수 출신이죠. 문대성 의원도 새누리당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문대성 의원도 홍 의원에게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더라고요. 왜요? 그제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문 의원의 목소리 일단 들어보시죠. 문대성 의원입니다. 홍문종 이사장은 특별심사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태권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본인에게 와서 왜 이러느냐고 대려 큰 소리를 냈습니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말에 격분한 저로 인해 고성이 왔습니다. 정치인의 추악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이 많이 화가 났네요. 네. 그래요. 홍문종 의원이라면 이제 새누리당 사무총장 역임한 분이고 뭐 정권의 실세라고 하고 친박이라고 하고 이런 분인데 초선인 문대성 의원이 이 정도로 심하게 말할 정도면 정말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홍 의원은요. 사실 태권도 단증도 없는 태권도 문외한입니다. 예. 실세 정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기원 이사장으로 옹립이 되다 보니까 호가호위하는 내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 의원도 바로 이 부분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혹시 홍문종 의원 입장도 직접 들어보셨어요? 어제 몇 차례 제가 전화를 하고요. 또 비서를 통해서 응답도 요구를 했지만은요. 아쉽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태권도가 우리의 전통 스포츠고 이제는 세계적인 스포츠인데 이렇게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추문이 있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안 좋게 비칠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 태권도 사범들이 파견 나간 나라가 세계적으로 200여 개 나라가 되거든요. 예. 지금도 현지인 사범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이 문제로 태권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요. 예원예술대학교 허건식 교수 이야기 들어봅니다. 예. 이 국기원마저도 이 단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덕화시켜 버린다면은 한인 사범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대한민국 종주국 태권도라는 그 위상은 많은 부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아시다시피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도 같은 다른 스포츠와 경쟁을 해야 하는 판에 예. 이렇게 종주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면은 앞으로 이 국제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걱정이 큽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이지만 이게 뭐 재미가 있느니 없느니 이러니 저러니 해서 올림픽 종목에서 뺀다 만다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이런 추문까지 겹친다면 이거 큰일 날 노릇이네요. 오늘 훅뉴스 태권도 얘기해봤습니다. 스포츠에도 정치가 개입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고요. 권 기자. 네, 국기원도 이 세계 태권도의 본부답게요. 이 권위라든가 신뢰 회복에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